여러분 반갑습니다. 독학경찰학원에서 경찰학을 전임하고 있는 서진호입니다. 자, 여러분들 조금씩 무더운 여름의 기운이 조금씩은 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도 가끔 오고 서늘한 바람도 불고 있고 이제 여러분들 곧 가을이 올 것 같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이틀 전이죠. 2025년 8월 30일 토요일에 제 2차 순경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최선의 노력과 그리고 고도의 집중력으로 시험을 치르시느라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항상 시험이 끝나고 나면 그 결과 유무에 따라 우리 수험생들의 마음에 기쁨이 있고 또 반대로 아픔이 있는 것이죠. 이번 시험이 끝난 이후에 합격권 점수를 획득하신 분들은 여러분들 향후의 과정도 또 최선을 다해서 준비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마음이 아픈 것은 아쉽게 그리고 조금 부족하게 점수를 획득해서 떨어지시는 분들도 있을 수밖에 없죠. 이번에 시험이 끝난 이후에 서진호 경찰학 네이버 카페 그리고 별도의 카톡 연락 그리고 심지어 전화 연락까지 해서 정말 많은 수험생들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고득점을 획득해서 기쁨에 겨운 목소리도 있었고 처음으로 경찰학을 80점 넘어봤다. 처음으로 경찰학을 90점 넘어봤다. 그러면서 저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쉽게 떨어지신 분들도 분명 연락을 받았죠. 여러분 중요한 건 고득점을 받고 합격권 점수를 받아서 합격권에 있는 분들은 향후의 과정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아쉽게 불합격을 경험하신 분들은 조금은 쉬시겠지만 빨리 새로운 계획을 세워서 새로운 마음으로 2026년도 시험을 여러분들 준비하셔야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그 2026년도 시험 그 과정을 위해서도 서진호 경찰학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힘을 내서 여러분들의 합격에 반드시 조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해설 강의를 하다 보면 강사들이 적중했다. 말들이 많죠. 그러나 저는 그 적중 유무를 떠나서 여러분들 적중해야죠. 그런 걸 떠나서 여러분들 향후 공부 방법론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단 이번 시간은 이번 2차 순경 시험에 대한 경찰학 해설 강의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분야별로 어떻게 출제되었느냐 그리고 전체적인 시험에 대한 총평은 어떠하냐 그리고 이번 시험의 대표적인 특징은 어떠하냐 그리고 향후 경찰학과 관련해서 어떠한 공부 방법론을 가져가야 할 것이냐 그리고 이번 시험에 복수 정답 가능성 문제가 있느냐 이렇게 총 5개의 카테고리로 구분해서 전체적인 총평을 여러분들 서진호 경찰학 네이버 카페에 여러분들 업로드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총평은 서진호 경찰학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되고 이번 시간에는 총 40문제에 대한 해설 강의 위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 9월 둘째 주에 아무래도 여러분들 저의 2026년 커리큘럼 강의가 9월 셋째 주부터 진행이 될 계획인데 그 전에 9월 둘째 주에 즈음에서 여러분들 우리 차 한 잔 하면서
현장에서는요, 차 한잔 하면서 경찰학 합격권 점수, 그리고 고득점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경찰학 공부방법론 특강을 현장에서도 여러분들 무료 특강을 진행하고, 그리고 그걸 영상으로 찍어서 여러분들 동영상 강의, 그리고 유튜브에도 여러분들 업로드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차후 서진호 경찰학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공지를 드릴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본격적으로 2025년 2차 경찰공무원 순경 채용시험 경찰학 해설 강의를 여러분들 본격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문제입니다. 여러분, 1번 문제는 주제가 경찰의 분류이죠. 여러분들 이 경찰의 분류는 상당히 쉬운 파트이고, 경찰의 분류 주제는 틀려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과거 전통적으로 기출 문제가 상당히 누적되어 있죠. 이번 1번 문제도 기출의 영역을 벗어난 문제가 아닙니다. 자,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여러분 적절하지 않은 것은을 물어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답만 볼 수 있도록 할 것이고, 1번, 2번, 3번은 단순히 분류 기준만 물어봤기 때문에 전혀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4번입니다. 4번을 보면 질서경찰과 봉사경찰을 물어보죠. 여러분, 질서경찰 뭡니까? 권력적 작용이죠. 봉사경찰,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니까 비권력적 활동이죠. 질서경찰과 봉사경찰은 경찰 활동의 질과 내용에 따라 구분한 것은 맞죠. 그래서 질서경찰은 여러분들 권력적 작용입니다. 그리고 봉사경찰은 비권력적 작용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우리가 한 가지 응용을 들어가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 중에서 권력적 작용과 비권력적 작용을 모두 포함하는 것, 권력적 작용과 비권력적 작용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의 경찰은 뭐죠?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죠.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권력적 작용만 해당하고,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권력적 작용과 비권력적 작용을 모두 포함하죠.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질서경찰과 봉사경찰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을 경찰 활동의 질과 내용에 따라 구분한 것이 아니라 형식적 의미의 경찰을 경찰 활동의 질과 내용에 따라 구분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1번 문제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이 4번이 되는 겁니다. 1번, 2번, 3번 지문은요, 너무 쉬운 지문이고요. 4번 지문도 다소 쉽기는 하지만 약간의 형식적 의미, 실질적 의미와 관련해서 여러분들께서 조금은 응용을 해서 풀 수 있었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1번 문제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2번 문제 볼까요? 자, 2번 문제의 주제는
형식적 의미, 실질적 의미, 경찰의 의의를 물어보죠.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 여러분, 가장 적절한 것을 물어봤기 때문에 모든 지문 같이 해설합니다. 1번,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조직 중심이다. 틀렸죠. 작용 중심이죠.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작용 중심이다. 틀렸죠. 조직 중심이죠. 1번 지문, 어려운 지문 아니죠. 자, 2번을 보면 여러분들 국회입니다. 국회의 경찰 활동은 의회 경찰이죠. 자, 그리고 의회 경찰과 더불어서 법정 경찰도 있죠. 여러분, 의회 경찰과 법정 경찰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도 아니고 실질적 의미의 경찰도 아니죠. 즉, 특별 통치권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형식적 의미, 실질적 의미의 경찰도 아니죠. 그런데 여기 의회 경찰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한다고 했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 되는 거죠. 자, 다음 3번을 보면 국자법에 따른 정보경찰. 여러분, 여기서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일반적인 관점에서 정보경찰은요,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 될 수도 있고 국가의 존립 안전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면 여러분들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잘 보시면 뭐에 따른? 국자법에 따른이죠. 이걸 여러분들 조금만 해석하면 실정법에 따른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형식적 의미와 실질적 의미 중에 실정법을 기준으로 한다. 뭡니까?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죠. 따라서 3번 지문이 옳은 지문이 되는 거죠. 자, 다음 여러분들 4번 사법경찰. 이거 여러분들 뭐죠? 수사경찰 활동이죠. 그리고 그것도 형사소송법에 따라죠. 그러면 실정법 기준이에요. 수사경찰 활동은 형식적 의미죠. 따라서 4번 틀린 지문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번 2번 문제도 여러분들 허심탄회하게 말씀드리면 틀리면 안 되는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리고 1번 문제, 2번 문제, 이런 유형의 문제들은 제가 시즌 1, 시즌 2, 시즌 3 모의고사에서도 주기적으로 출제했던 문제죠. 자, 다음 여러분들 3번 봅니다. 자, 영미법계 경찰 그리고 대륙법계 경찰을 물어봅니다.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여러분들 이 문제의 정답은 적절하지 않은 것 2번이죠. 그리고 대부분의 지문이 기출에서도 강조되었던 지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1953년 경직법. 자, 여러분, 이 경직법 제2조에 보면 경찰의 직무 범위가 나오죠. 거기에 제1호에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 여러분,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를 강조하기 시작한 건 바로 미 군정 이후에 영미법계의 영향을 받은 것이죠. 이건 여러분들 기출에도 나왔죠. 그런데 여기 보면 대륙법계의 개념이 강조되면서 등장했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지문이 되는 겁니다.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는 대륙법계의 영향이 아니라 영미법계의 영향이다. 그 기출 문제만 알았어도 3번 문제의 정답을 찾는 것은 크게 어렵다고 볼 수는 없었다라는 이야기죠. 3번 적절하지 않은 것, 2번이 정답입니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선생님이 적중한 건 따로 얘기 안 합니다. 적중하지 않은 것만 그때 짚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4번 볼까요? 자, 여러분 4번의 주제는 경찰의 임무죠. 즉 공공의 안녕과 공공의 질서, 그리고 이것에 대한 위험의 방지. 여러분 이 주제도 전통적인 강좌조 항상 출제되었던 지문입니다. 문제 유형입니다. 자, 적절하지 않은 것. 자, 보면 이 문제의 정답, 여러분 대부분 기출에서 나왔던 지문이죠. 정답은 2번이죠. 자, 여러분 여기에 보면 공공의 안녕 세 가지 요소 중에 제1요소에 해당하는 법질서의 불가침성. 여러분들 이 법질서의 불가침성은 원칙 그리고 예외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 경찰법규는 공법규범이죠. 따라서 공법규범 침해를 이야기하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예외적으로 사법규범 침해도 공공의 안녕을 위하여 경찰권이 발동될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뭐냐면 1차적 발동은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예외적으로 발동 가능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보호는 법원에 의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지문을 잘 보면 법질서의 불가침성은 사법규범을 제외한 못을 박았죠. 여러분 사법규범도 예외적으로 인정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2번이 틀린 지문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좀 헷갈린다. 그러면 여러분들 속어법 써야죠. 속어법을 쓰니까 1번, 3번, 4번, 특히 3번, 4번은 공공의 질서의잖아요. 명확히 옳기 때문에 2번 지문이 여러분들 적절하지 않은 지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4번 문제도 여러분들 틀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5번 문제 볼까요? 여러분 5번의 주제는 경찰의 기본 이념입니다. 민주, 합법, 인권 존중, 정치적 중립성, 경영주의, 이 5가지죠.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어봐요. 자, 여러분들 이게 이 문제가 엄청 쉬운 건 뭐냐면요, 정답이 1번이에요. 여러분 이 인권 존중주의는요, 제가 항상 강조드렸는데 인권 존중주의는 대부분의 법에 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헌법에도 규정되어 있고요. 행정 기본법에도 있고요. 국자법에도 당연히 있고요. 경제법에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국자법에는 관련된 규정이 없으나 있죠.
목적 규정에 있죠. 그래서 틀린 지문이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 5번 문제도 크게 어려운 문제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꼭 맞춰 주셔야 됩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6번 문제의 주제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장단점 분석이죠. 제가 모의고사에서도 엄청나게 출제했던 문제죠. 틀리면 안 됩니다. 자, 옳은 것을 물어봤죠. 그래서 국가경찰 제도와 비교하여 자치경찰 제도의 특징을 찾으면 되는 거죠. 기획, 여러분 자치경찰은 주민들에 대한 봉사의식이 오히려 강화될 수 있죠. 니은, 지역 주민의 참여가 활성화되죠. 능률성보다는 중앙집권적 조직구조하에서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능률성보다는 지역 주민에 대한 민주성이 확보되죠. 그러면 자치경찰은 각 시도마다 경찰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균등한 치안 서비스 제공은 어렵죠. 따라서 옳은 것, 니은, 디귿, 정답 3번이 되는 거죠. 6번 문제도 크게 어려운 문제라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7번. 이 문제도 어려운 문제 아니고 경찰의 전문 직업화의 단점을 찾는 거죠. 1번 부권주의, 2번 사적 이용, 3번 차별, 4번 소외. 자, 그런데 박스 안에 내용을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든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의 진입 기회가 박탈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선생님이 그냥 차별이 아니라 경제적 차별이라 그랬죠. 그래서 정답은 차별이죠. 따라서 이 7번 문제도 어렵게 출제된 문제 절대 아닙니다. 좋습니다. 자, 선생님이 적중했다 안 했다 얘기 안 합니다. 적중 못한 건 선생님이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1번부터 7번까지 당연히 적중했겠죠. 자, 다음 여러분들 8번 봅니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 경찰 윤리 관련 법령을 물어보죠. 8번 경찰청 공무원 행동 강령입니다.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여러분, 이 문제도요 너무 쉬웠어요. 기출 영역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정답 1번이죠. 여러분, 공무원이 직무 수행을 하는데 갑자기 상급자가 나의 직무 수행, 공정한 직무 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때 1차 지시죠.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행동 강령 책임관과 상담할 수 있다고 그랬죠. 자, 그런데 여기 지문에 보면 소속기관의 장과 상담하여야 한다. 바로 틀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2번, 8번 문제도 솔직히 전혀 어려운 문제 아니었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여러분들 9번 문제 봅니다. 우리 경찰 윤리 관련 법령 중에 꽃이라고 할 수 있죠. 거의 매년 출제되는 부정청탁 금지법. 자,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여러분, 이 문제의 정답도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이에요. 자, 2번. 기출된 바 있죠? 3번. 증여제외. 기출된 바 있죠? 4번. 수수금지 금품 등의 예외. 3번, 4번은 수수금지 금품 예외죠. 다 기출에 나왔던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선생님이 수업에서도 모의고사에서도 엄청 강조했던 겁니다. 소속 기관장이 그 부정청탁 받은 공직자 직무 참여 일시 중지시키고 직무 대리자 지정하고 부정청탁 받은 공직자 전보 조치하는 건 여러분들 서술어 선생님이 기억하라 그랬죠. 강행 규정이 아니라 임의 규정. 할 수 있다였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주의해서 평소 공부를 했다면 9번 문제도 크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또한 1번 문제가 예를 들어 헷갈린다. 2번, 3번, 4번 우리 기출에 엄청나게 많이 출제됐던 지문이잖아요. 맞죠, 여러분? 그래서 9번 문제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이 되고 이 9번 문제도 크게 어려운 문제라고는 볼 수 없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 여러분, 결국은 이론서는요, 군인으로 비유하면 총입니다. 총. 이론서는 항상 해독하면서 가져가셔야 되고요. 그 다음 중요한 게요, 기출이에요. 기출. 그래서 많은 수험생들이 선생님, 최종 마무리할 때는 어디에 집중해서 공부하면 될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무조건 1, 2주 동안은 딴 거 보지 말고 기출 위주로만 봐라.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시험이 기출에서 벗어난 문제들이 많은 편이 아니었습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 모의고사에서도 능력을 발휘하려면요, 결국엔 그 전제로 기출문제 분석과 회독이 많이 선행됐었어야 합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10번 문제 봅니다. 10번 문제의 주제도 경찰윤리 관련 법령 중에 경찰청 훈령인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이죠.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아마도 이 10번 문제가 제법 까다로운 문제일 수 있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런데 여러분 3번과 4번에 보면 적극행정 면책심사위원회가 나옵니다. 여러분, 위원회 중에서도 이 적극행정 면책심사위원회는 그동안 출제된 적도 없고 그리고 중요 영역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적중하지 못했던 게 이 면책심사위원회였습니다. 그런데요, 답은 찾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답은 2번입니다. 여러분, 면책심사 신청 또는 사전 컨설팅 신청 이런 것들이 있죠.
누가 할 수 있나요? 감사 대상자. 당연히 할 수 있죠. 대상 기관의 장도 할 수 있죠. 그러면 여기만 잘 보면 면책 심사 신청은 감사 대상자만 가능하다. 여러분, 이 감사 대상자가 속해 있는 소속 기관의 장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2번이 틀린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3번, 4번에 나오는 적극행정면책심사위원회. 선생님이 솔직히 이건 나올지 몰랐습니다. 적중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번, 2번 충분히 소거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지문은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10번 문제에 면책심사위원회라는 게 갑자기 등장하면서 까다로울 수는 있지만 적절하지 않은 것이 2번이라는 것은 충분히 찾을 수 있는 문제였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11번 봅니다. 여러분, 범죄 예방을 물어보죠. 옳고 그름의 표시를 찾아라. 여러분, 그러면 모든 지문 볼까요? 기역, 브렌팅엠, 파우스트. 여러분, 브렌팅엠 파우스트가 나오면 1차적 범죄 예방, 2차적 범죄 예방, 3차적 범죄 예방이죠. 1차는 누구를 대상으로 합니까? 일반, 대중. 2차는요? 잠재적 범죄자. 3차는요? 실제 범죄자를 대상으로 하죠. 여기서 물어본 건 2차적 범죄 예방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읽어보니까 실제 범죄자를 대상으로 하죠. 이건 여러분들 2차적 범죄 예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3차적 범죄 예방을 얘기하니까 틀렸죠. 다음, 니은, 뉴먼의 방어공간 이론 나오죠. 여러분, 뉴먼 방어공간 이론의 4가지 요소. 이거 여러분들 선생님이 암기법 가르쳐 드렸잖아요. 영, 감, 이, 안. 여러분, 영, 영역성, 감, 감시, 이, 이미지, 안, 안전지대. 이걸 다른 말로 환경이라고도 했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외우라 그랬죠? 할머니가 이야기합니다. 영감, 이 안으로 들어오세요. 이런 식으로라도 외우라고 말씀드렸죠. 영, 감, 이, 입지 조건 환경. 옳은 지문이죠. 3번, 샘슨. 무슨 이론? 집합효율성 이론. 지역 주민들이 범죄에 적극적인 개입을 통하여 범죄를 예방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지역 주민들이 범죄 예방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걸 강조합니다. 그래서 과거 전통적인 경찰 역할의 중요성을 다소 간과하고 있다라는 특징은 있죠. 4번, 코엔, 펠슨, 일상활동이론. 여러분, 이거 비바 모델 물어본 거 아니죠? 코엔과 펠슨의 범죄 발생 3가지 요소. 범죄자, 범죄 대상, 보호자의 부재.
그런데 여기 보면 범행 기술이 왜 나옵니까? 범죄 대상이 나와야죠. 그래서 틀렸죠. X, O, O, X. 정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범죄 이론 파트에서 나온 문제가 11번인데 이 11번 문제도 각 이론들의 주요 특징만 이해하고 있었다면 크게 어려운 문제라고 볼 수 없는 겁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12번. 주제는 지역사회 경찰활동이죠.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어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 문제는 전통적 경찰활동가 지역사회 경찰활동을 비교 구분하는 지문도 출제됐죠. 자, 그러면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예, 여러분 정답 4번이죠.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효과성은 출동시간, 능률성은 체포율, 적발 건수. 이거 여러분들 지역사회 경찰활동이 아니고 전통적인 경찰활동이죠. 그래서 이번 12번 문제도 크게 어려운 문제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12번 문제까지 가요. 우리 경찰학 출제 구분에 따르면 경찰학의 기초이론 12문제 딱 준수했죠. 자, 다음 여러분들 13번 외국경찰사. 여러분 이번에 외국경찰사 문제가 너무 쉽게 나왔어요. 적절하지 않은 것. 여러분 답은 4번이죠. 미국에서는 중앙집권적 경찰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답 바로 보이죠? 여러분 미국은 극단적, 아주 극단적 지방 분권화 경찰 제도죠. 맞죠, 여러분?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4번이 되는 겁니다. 이번에 외국 경찰사가 너무 쉽게 나와서 조금이라도 외국 경찰사 공부하신 분들은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14번 봅니다. 1991년 제정된 경찰법의 의의와 평가입니다. 여러분, 이 경찰법에 의해서 경찰청이 설립됐죠. 그리고 이때 경찰위원회가 발족했죠. 현재의 국가경찰위원회죠. 경찰 헌장이라는 경찰윤리 강령이 제시됐죠. 내무부의 외청으로 독립했죠. 적절하지 않은 것. 아마도 여러분, 자, 일단 이 문제의 정답은 2번입니다. 여러분, 몰라도 응용할 수 있는 게 여러분 보안경찰 업무. 여러분 보안경찰 업무가 뭐죠? 경찰의 기본적 직무 범위로서 어느 기관이 수행하죠?
보통 경찰기관이 수행하죠. 맞나요? 이런 보통 경찰기관이 수행하는 경찰의 가장 기본적인 업무인 보안경찰 업무를 안기부로 이양했다고요?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내무부 외청 맞죠? 경찰위원회 제도 맞죠? 그런데 여러분, 아마도 여러분들이 치안행정협의회를 설치했다. 아마 치안행정협의회를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맞죠, 여러분? 현재는 치안행정협의회가 폐지됐거든요. 이 치안행정협의회가 현재는 폐지됐고요. 지금의 시도 작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갑자기 4번에 치안행정협의회 과거의 유물이거든요. 그래서 몰랐던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은 2번이 되는 것입니다. 아마 이 14번 문제를 조금 틀린 분들도 4번으로 답을 체크한 분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여러분, 현재 선생님이 적중시키지 못한 주제는 면책심사위원회. 여러분, 적극행정 면책심사위원회. 그거 하나는 조금 아쉽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15번. 자, 15번. 갑자기 지방자치법이 튀어나왔어요. 선생님, 그러면 지방자치법 우리 다 공부해야 돼요? 아니죠. 자, 여기서 자치법규를 물어봅니다. 여러분, 자치법규는 뭐가 있죠? 조례, 규칙이 있죠. 여러분, 여기서 출발하면 돼요. 적절한 것. 1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의 범위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여러분, 조례의 제정은 누가 하죠? 지방의회가 하죠. 그래서 틀렸죠. 자, 다음 여러분들 2번. 여러분, 이거는 선생님 교재에 있죠. 그리고 강조했죠. 조례 위반. 조례 위반하면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여러분, 재형법정주의인데요. 벌금이 여기 왜 나옵니까?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죠. 그래서 틀린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다음 3번. 여러분, 3번을 처음 보는 분들이 꽤 많을 거예요. 여러분, 지방의회가 조례안 의결하면요, 이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송해야 됩니다. 며칠 이내에? 5일 이내에. 자, 그런데 여러분, 3번 지문 만약에 처음 본다? 그러면 4번으로 넘어가면 되죠. 자, 4번을 보면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왜? 직접 규정할 수 없죠. 왜요?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했잖아요. 그러면 조례에서 정해야 하죠. 그래서 적절한 것은 정답 4번이 됩니다. 그리고 이 4번도 자치법규와 관련된 지방자치법의 조문입니다. 좋습니다. 15번에 적절한 것은 정답 4번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약간 어려웠던 문제가
그러니까 어렵다기보다는 그나마 틀렸을 수 있었던 문제가 10번 문제죠. (10번) 그리고 이번 15번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16번 봅니다. 경찰행정법의 법원. 이것도 여러분들 기출문제 많죠. 적절하지 않은 것. 여러분 답 너무 쉽죠.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그러니까 법률하고 명령이죠. 이런 것들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여러분 이거 쉬운 거잖아요. 20일이 경과함으로써죠. 다만 그것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30일이 지난 후에 시행되도록 해야 되죠. 적절하지 않은 것. 정답 3번입니다. 이 문제도 크게 어려운 문제 아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17번. 여러분 이 문제 유형은 선생님이 100% 나온다고 했죠. 경찰행정법의 일반 원칙 중에서도 신뢰보호의 원칙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 여러분 정답 4번이죠.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신뢰보호 원칙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했죠. 그리고 이건 제가 모의고사에서도 많이 출제했고요. 1번, 2번, 3번은 신뢰보호의 원칙과 관련된 너무 기본적인 판례였습니다. 4번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공적인 견해다.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랬죠. 그러면 공적 견해는 누가 표명합니까? 행정청이 표명하죠. 헌법재판소가 행정청입니까? 따라서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된다가 아니라 적용되지 않는다. 자, 다음 여러분들 18번 문제 봅니다. 자, 시도 자경위에 소관사무 물어보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걸 딱 떠올려야죠. 시경위의 소관사무 자치경찰사무죠. 이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적절하지 않은 것. 1번 자치경찰사무, 2번 자치경찰사무 맞죠? 4번 보세요. 자, 자경위는요, 시경위는 경찰서장 있죠. 경찰서장이 자치경찰 사무 수행 잘 하는가? 이거 정기적으로 평가해서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죠. 경찰서장 파트에서 배웠죠. 맞나요? 자, 그럼 여러분 3번 봅니다. 시도경찰청장의 임용과 관련해서 시도지사와 협의한다. 여러분 시도 자경위는 소속은 시도지사지만 독립된 권한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합니다. 그런데 왜 시도지사와 협의합니까? 말이 안 되죠. 경찰청장과의 협의죠.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3번이 되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선생님이 이런 말을 하는 게 뭐 모든 강사분들이 다 적중 이야기를 하지만 저 출제 탐지 모의고사 있죠. 물론 이번에 거의 다 기출 기반이라서 기출 문제 잘 풀었어도 합격권 점수 얻을 수 있었고요. 출제 탐지 모의고사 시즌 1, 시즌 2, 시즌 3뿐만이 아니고 서진호 경찰학 네이버 카페에 매월 무료로 올려주는 전범위 모의고사에도 여러분들 정말 많이 적중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안타깝기도 하고요. 향후에 준비하시는 분들은 제 카페에 있는 모의고사하고요. 무료니까 많이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19번입니다.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적절한 것. 여러분 1번 볼까요? 여러분 이거 1번 있죠? 제가 엄청나게 강조했고요. 제 이론 교재에 파란 지문 다 음령 쳐놨고요. 실제 모의고사에서 냈습니다. 자, 공금 횡령 유용했다. 업무상 배임했다. 그 금액이요. 300만 원 이상이면 무조건 중징계 의결 요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제가 나올 가능성 엄청 높다고 말씀드렸어요. 1번 틀렸죠. 2번 감독자의 부임기간 나오면 무조건 1개월 미만이죠. 3번 여러분 3번의 주제는 징계 책임의 감경이거든요. 자, 서로 관련이 없는 2개 이상 의무 위반 행위가 경합된다. 자, 2개 이상이 경합되니까 그 중에서 책임이 중한 의무 위반 행위를 기준으로 한 단계 위를 적용합니다. O가 아니고 X죠. 왜? 2단계 위라고 했으니까. 됐나요? 자, 여러분 징계 의결 요구된 자가요. 과거에 모범 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공적이 있으면 징계 책임을 감경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직무상 미공개 정보로 부당행위를 한 행위가 있으면 감경할 수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문제의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그나마 어려울 수 있었던 게 바로 이 19번 문제였을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20번 문제 봅니다. 여러분 저는 이 20번 문제가 나왔을 때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이번에 제가 8월 저 네이버 카페에 8월 무료 모의고사를 업로드했는데 똑같이 나왔습니다.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경찰 감찰 규칙 적절하지 않은 것. 정답 3번이죠. 여러분 감찰 정보심의회가 있고 감찰 처분심의회가 있죠. 여러분 이 2개 중에 뭐가 더 중요해요? 처분이니까 처분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감찰정보심의회는 3에서 5명의 위원이고요. 감찰 처분심의회는 3에서 7명이에요. 감찰 정보심의회 5에서 7. 바로 틀렸죠. 3에서
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1번, 2번, 3번, 4번 모의고사에 그대로 출제됐습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은 여러분들 21번 봅니다. 여러분, 한두 달 전인가요?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 경직법 개정되면서 과거 100, 50, 30 그 보상 금액이 각각 500만 원 이하, 300만 원 이하, 100만 원 이하로 개정되면서 이번에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 규정이 출제될 수 있다라고 강조드렸습니다. 손실보상과 함께. 자,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 적절하지 않은 것. 여러분, 이 문제 정답 3번이죠. 여러분, 보상금 심사위원회는요, 외부 민간위원이 포함 안 되죠. 순수 공무원 위원으로만 구성되어 있죠. 따라서 여러분들 3번 틀린 질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문제도 크게 어려운 문제 아니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1번, 2번 있죠. 보상금 심사위원회의 심사 의결을 거쳤다라는 표현이 나오면 지급한다고. 이 표현이 안 나오면 지급할 수 있다죠. 이거 여러분들 제가 꼭 구별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1번.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3번이 됩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22번. 경찰관의 정보 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적절하지 않은 것. 여러분, 제가 몇 명으로부터 전화 연락을 받았는데 이 22번 문제를 풀면서 전부 다 옳은 지문 같았다 라는 표현을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문제는요, 2번, 3번, 4번 있죠. 명백하게 옳은 지문입니다. 정답은 1번이거든요. 여러분, 정보 수집이라는 게 국가의 존립과 기능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 이게 아니고요.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뭔가 좀 헷갈린다?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경직법에 보면 사실의 조회악인 출석 요구. 경직법 제8조인가 그렇죠. 다음 정보의 수집. 경직법 제8조의 인가 그랬죠. 이거 여러분 사실행위죠. 이거 여러분들 수사 아니죠. 권력적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국가의 존립과 기능을 보호한다? 그럼 여러분들 권력적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 경직법이든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의 정보수집이든 비권력적인 걸 요소로 합니다. 따라서 1번이 틀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문이기는 하지만
이 22번 문제가 모든 지문이 옳은 것 같은데 조금만 여러분들이 응용할 수 있었다면 답이 1번이라는 것을 충분히 찾을 수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23번. 행정절차법상 처분, 적절하지 않은 것. 여러분, 이 문제 나왔을 때도 저는 개인적으로 좋았어요. 여러분, 처분 과정에서 당사자가 어떤 물건을 제출한 게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이 물건을 반환해야 되거든요. 처분 후 2년 이내, 여러분 이건 제가 출탄모 시즌2 거기에 똑같이 냈죠. 처분 후 1년 이내였죠. 그래서 여러분들 3번이 적절하지 않은 틀린 지문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이번에 행정절차법도 우리 수험생분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파트이긴 한데 크게 어렵게 출제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행정절차법에 관련되는 판례 같은 거 제가 공부할 필요 없다 그랬죠. 조문 그대로 나왔죠. 자, 다음 24번. 여러분 경직법 12조, 13조, 14조인가요? 마지막 규정입니다. 직무수행으로 인한 형의 감면. 할 수 있다죠. 맞죠? 그래요 여러분들 이거 제가 사유 암기하라 그랬죠. 살인, 강제추행 틀렸어요. 강간만 해당합니다. 아동학대, 가정폭력, 그러면 스토킹 포함 안 된다 그랬죠. 해당하는 거 기역, 디귿, 리을 세 개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문제도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고, 여러분 이거 형의 감면할 수 있는 규정 사유가 7개예요. 7개. 그거 여러분들 제가 암기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문제를 만약에 틀렸다면 조금 아쉽기도 합니다. 다음 25번. 여러분 등록 재산의 공개예요. 공개. 그러면 여러분들 딱 떠올리면 되죠. 재산 공개 의무. 자, 계급 치안감 이상임. 다음 각 시도경찰청장. 맞나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게. 경무관이 시도경찰청장인 곳 한 군데 있다 그랬죠. 자, 그러면 볼까요? 치안감 세종특별자치시 경찰청장 치안감. 그러면 경찰청 국제협력관 경무관 X죠. 따라서 여러분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3번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문제도 틀리지 않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26번 볼까요? 자, 국가배상을 물어봅니다. 여러분 제가 경찰구제법 파트를 강의할 때 국가배상은
조문, 판례 다 공부하라 그랬죠. 그런데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은 우리 경찰학 시험에서 판례 나올 가능성 거의 없고 조문 공부하라 그랬죠. 여러분, 제가 딱 범위를 압축해 줬잖아요. 방향성을. 그대로 나왔죠. 여러분,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여러분 1번 74기 간부에서 나왔고 2번 기본 판례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문제에, 그리고 3번, 여러분 3번도요 국가배상 관련된 가장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판례고요. 그리고 이 판례는 우리 경직법에도 있어요. 위험 발생의 방지에도 있어요. 여러분, 음주로 술 취한 사람 운전 못하게 열쇠를 잠깐 경찰관이 뺏었다라는 표현보다는 잠깐 가지고 있었는데 그 차를 옆으로 옮긴다고 운전자에게 열쇠를 주면 말이 안 되죠. 답은 4번이죠. 여러분, 이번에 국가배상법이 개정되면서 유족의 위자료 청구권이 신설됐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유족이 청구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개정법령 자료 올려드리면서 이거 빨간색으로까지 표시까지 했었죠.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27번 행정심판법. 딱 봐도 조문이잖아요. 적절하지 않은 것. 1번은 과거 기출이고요. 2번은 무효등 확인 심판이니까 처분 효력의 유무 등을 다루죠. 3번 처분에 행정심판 청구했다고 해서 원처분의 효력에 영향 주지 않죠. 따라서 정답은 4번이죠. 여러분, 행정심판 청구가 있으면 재결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거 재결기간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행정심판 재결기간 며칠 플러스 며칠입니까? 60 플러스 30이죠. 60일을 연장할 수 있다? 아니요.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여러분, 이거는 조문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선생님이 모의고사에서 지속 출제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행정심판법도 크게 어렵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경찰행정법 문제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경찰행정학이죠. 28번. 여러분, 우리 시험의 단골 출제 문제. 경찰조직 편성 원리. 적절한 것. 1번. 여러분, 계층이 많아지면 업무 처리가 신속해져요. 거쳐야 되는 단계가 많은데 말도 안 되죠. 여러분, 2번 나왔을 때 깜짝 놀랐어요. 그대로 출제됐거든요. 계층수, 업무 복잡성, 조직 규모, 이거 반비례 관계라고 얘기했죠. 여러분, 분업화가 안 될수록
조정과 통합이 어려워지나요? 분업화가 될수록이죠. 될수록. 하여튼 3번 참 꼬아낸다고 출제위원들이 고민 많이 했겠네요. 여러분 답은 4번이죠. 조정 및 통합의 원리. 문희가 주장했죠. 조정 및 통합의 원리의 의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적절한 것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이번 28번 문제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29번 역시 우리 시험 단골 출제 문제죠. 계급제, 직위분류제, 옳은 것. 계급제 물어보죠. 사람 중심 분류 방법, 신분 보장, 장기간의 능력. 따라서 장기간 근무하니까 종합적이면 신축적인 대응 역량 가질 수 있죠. 니은 직위분류제. 동일한 직무를 장기간 담당한다. 뭐 여러분들 장기간 담당할 수도 있죠. 전문화에 유용하죠. 여러분 그런데 권한과 책임이 명확하다라고 했죠. 니은 틀렸죠. 디귿 계급제, 폐쇄형 충원 방식. 여기까지 맞죠? 그런데 인사 배치가 자유롭지 않다? 이런 아니 계급제는 신축적이거든요. 따라서 인사 배치 자유롭죠. 틀렸죠. 직위분류제. 여러분 직위분류제는 자기 직무만 신경 쓰거든요. 협조 및 조정이 용이하지 않죠. 옳은 것 기억 하나밖에 없네요. 정답 1번입니다. 물론 계급제 직위분류제의 장단점을 설명하면서 옳은 것 개수형을 물어봤기 때문에 헷갈릴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출 영역을 전혀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30번 볼까요? 이번에 행정학 파트가 상당히 쉽게 나왔어요. 동기부여 이론, 적절한 것. 여러분 1번 봅니다. 여러분 매슬로우의 욕구 계층 이론 5단계는 하위 욕구를 만족시켜야만 상위 욕구로 올라가죠. 화살표가 여기죠. 근데 여기는 상위 욕구로부터 하위 욕구로. 말이 안 되죠. 2번 X이론, 인간을 부정적으로 바라보죠. 자, 동기부여 내용이론 말고 과정이론 대표적으로 몇 가지 있습니까? 3가지. 포터와 로울러의 업적만족이론, 브룸의 기대이론, 아담스의 공정성이론. 답은 너무 쉬웠어요. 여러분 엘더퍼의 E, R, G, E 이그지스턴스 생존, R related 관계, G growth 성장. 관계죠 R은. 근데 존경이라고요? 틀렸죠. 그래서 여러분 30번 문제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31번 봅니다. 여러분 이번 25년 2차 순경에서는 예산의 편성 집행 결산을 물어본 게 아니고
단순히 예산 제도를 물어봤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 여러분, 정답 4번이죠. 일몰법. 다른 말로는 한시법이죠. 법이죠, 법. 어디서 제정한다? 입법부에서 제정한다. 그리고 중요 사업에 적용된다. 근데 여기 보면 행정부가 제정한 법령 바로 틀렸죠. 입법부가 제정한 법령이죠. 여러분, 이거 일몰법 관련해서 기출이었고 대부분의 강사님들이 한 번씩 다 문제 내잖아요. 당연히 저도 냈고요. 적절하지 않은 것 정답 4번입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32번 직업공무원 제도. 여러분, 뭐 엽관주의, 실적주의, 직업공무원 제도 출제 가능성 높다고 그랬죠. 적절하지 않은 것. 여러분, 이 문제의 정답은 4번이에요. 여러분, 이 신분보장은요, 역설적으로 신분이 보장되기 때문에 행정 통제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이 문제도 안 어려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모든 과목에 있어서 암기는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의 이해가 반드시 기반돼야 돼요. 그 이해가 있어야 나름 머리를 한 번 더 쓰면서 응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포인트를 잘 짚으셔야 됩니다. 신분보장? 신분보장 되니까 오히려 통제가 어려울 수 있죠. 말 안 들어도 잘 안 잘리니까. 33번 경찰 통제. 민주 대 사법, 내부 대 외부, 뭐 이렇게 나누어지죠. 적절하지 않은 것. 여러분, 국회 예산심의 의결권, 사전통제 맞죠? 그런데 여러분, 국회가 경찰 조직 안에 있나요? 내부 통제 틀렸죠. 외부 통제죠. 따라서 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이 문제도 전혀 어려운 문제 아니었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34번. 여러분, 이 34번 문제가요, 제가 이번 시험에서 뭐 일정 지문 몇 개 정도 적용 못했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 제가 미적중했습니다. 제 이론서에 없었습니다. 다만 기출서에는 있었습니다. 제가 이 총포도검 화약 안전관리 이론서에서 뺀 이유는요, 솔직히 생활안전 경찰활동 파트에서 총포도검이 잘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34번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강사로서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죄송함을 가지고 있고요. 이번 2026년 조금 있으면 교재가 출간되는데 거기에는 제가 추가시켰습니다. 다만 기출서에 있었기 때문에
한 번쯤은 보고 갔을 수는 있어요. 여러분, 이 문제의 정답은 1번이죠. 이거 여러분들 암기 팁이 있는데, 화양유의 운반신고, 이거 여러분들 경찰서장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기준점이 어디냐면 발송지 관할 경찰서장입니다. 이것만 알면 되죠. 그런데 여기는 도착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이라고 해요. 그래서 틀린 겁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생활안전경찰활동에서 과거의 전통적 강자 112, 경범죄,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신분 비공개, 신분 위장, 거기 여러분들 긴급 신분 비공개, 긴급 신분 위장 수사가 추가됐었거든요. 그리고 미수범 처벌 규정이 하나 더 추가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출제위원들이 좀 고민을 해서 아청법을 출제했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총포도금이 출제돼서 조금 아쉽기는 했습니다. 자, 35번. 여러분, 제가 이번에 여러분 범죄 피해자 보호법이 제 교재에서는 범죄 이론 파트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 범죄 피해자 보호법이 약 2년 6개월 정도 출제가 안 돼서 이번에 분명히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 강조했고, 모의고사도 많이 냈죠. 적절하지 않은 것. 여러분,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가해자가요, 나와 사촌이네야. 그러면 내가 피해 입은 거 있죠. 구조금 지급 안 합니다. 다음,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는데 이 피해자가 피해 입은 사유를 살펴보니까 이 피해자가요, 자기가 유발시켰어. 과도한 폭행, 협박, 중대한 모욕 등으로 가해 행위를 유발했어. 이거 여러분들 구조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게 아니라 전부 지급하지 않습니다. 왜요?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중대한 모욕, 이런 쌍놈의 이런 식으로 해가 유발시켰어요. 왜 구조금 줍니까? 전부 지급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36번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번에 강론 파트 있죠. 이 강론 파트가 기출 영역을 안 벗어났어요. 그거 하나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강조했죠. 강론 한두 문제 틀려도 되니까 기출 범위 영역을 벗어나서 공부하려고 하지 말라고. 이번에 여러분들 딱 기출 영역이었습니다. 36번도 보세요. 아동학대 적절하지 않은 것. 이거 여러분들 정답 예, 3번이죠. 이건 여러분들 제가 강조를 했어요. 응급조치 관련해서 사후조치. 여러분, 아동학대는 사법경찰관리,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둘 다 중요하죠. 현장 출동도 그렇고 응급조치하면 응급조치 결과 보고 썼습니다. 그러면 한쪽에서
만약에 사법경찰관리가 응급조치를 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 지자체에 응급조치 결과 보고서 보내줘야 됩니다. 이거 여러분들 10일 이내에 송부한다? 틀렸습니다. 지체 없이 송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선생님이 강조를 했던 부분인데 선생님 저 3번 지문 처음 봅니다. 그럼 여러분 1번, 2번, 4번 이건 여러분들 다 기출에 한 번씩 나왔던 거잖아요. 소거법으로 제거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37번. 여러분, 제가 이번에 경비경찰 활동에서 딱 세 가지를 집어드렸어요. 재난, 테러, 비상업무. 여러분 고맙게도 비상업무가 나왔죠. 적절하지 않은 거. 그래요 여러분들 이 1번, 2번, 3번, 4번 지문은요 전부 다 기출 기반이에요. 여러분 답은 3번이거든요. 여러분 경계 강화, 작전 준비 태세. 여러분 이건 무조건 별표죠. 별도의 경찰 병력, 경력, 동원 없이죠. 그런데 동원하고라고 했죠. 틀렸죠.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경비경찰 활동도 크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38번. 자, 그나마 난이도 상이 38번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다른 선생님들이 어떻게 가르쳤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긴급 자동차에는 도로교통법 규정이 있죠. 소방, 구급, 혈액 공급. 맞나요? 다음 대통령령이 있죠. 법정 긴급 자동차입니다. 경찰용 자동차. 공무수행. 다음 지정 긴급 자동차가 있죠. 그때마다 지정해서 긴급 자동차 승인받는 겁니다. 이건 누가 하죠? 시도경찰청장이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 선생님이 암기하지 말라고 그랬죠. 다음 긴급 자동차로 보는 긴급 자동차가 있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있나요? 군, 요인경호, 혈액차.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뭐 외우라 그랬죠? 이건 당연하고요. 경찰용 자동차 당연하고요. 긴급 자동차로 보는 자동차. 이건 암기하고 그러면 나머지는 전부 다 뭐가 되죠? 지정 긴급 자동차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대표적으로 뭐라 그랬죠? 전신, 그 전기 있죠. 전봇대. 다음 도로관리. 갑자기 뭐 도로에 금이 갔다 이런 거. 맞지 않나요? 그러면 기억 보세요. 경찰 업무 수행에 사용된다. 법정
긴급자동차. 대통령령이. 리을. 교도소. 수용자 호송경비. 국내외 요인에 대한 경호 업무. 이거 여러분들 법정. 이거 여러분들 긴급자동차로 보는 딱 이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럼 여러분 니은 보세요. 민방위 업무, 긴급 예방. 도로관리. 이게 여러분들 지정 긴급자동차입니다. 니은 디귿 두 개입니다. 정답 1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수험생분들이 이 38번 문제가 꽤 어려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도로교통법 소방구급 혈액 너무 쉽고 법정긴급자동차 경찰 관련 경찰용 자동차 그 다음에 교도소 이런 주로 공무수행 긴급자동차로 보는 자동차 군 요인경호 이런 거라고 했죠. 그거 이외에는 전부 다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지정긴급자동차로 이해하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 38번 문제가 난이도가 제법 있는 문제였습니다. 39번 북한 이탈 주민법 적절하지 않은 것. 여러분 이 39번 문제도 기출 영역을 전혀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보호 결정은요 이원 체계입니다. 그래서 원칙은 통일부 장관이 결정합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 이 경우에는 국가정보원장이 결정하고 통일부 장관에게 알려줍니다. 통일부 장관이 아니고요. 여기는 국정원장이 돼야죠. 여러분 이 문제 기출 영역 벗어난 문제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에 진짜 강론 파트는 대부분 기출 영역 안에서 출제됐죠. 마지막 문제입니다. 40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외사경찰 활동에서 전통적인 강자조 기출문제 엄청 많죠. 범죄인 인도법 적절하지 않은 것. 여러분 이 문제 기본 중에 기본 정답 2번. 여러분 쌍방 가벌성의 원칙 최소한 중요성의 원칙 청구국가 피청구국 법률에 따라 같이 처벌할 수 있어야 되고 사형, 무기, 장기 3년 이상이 아니라 장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였죠. 그래서 이 문제 크게 어려운 문제 아니었습니다. 3번은 절대적 인도거절 4번은 임의적 인도거절. 이건 여러분들 우리 항상 중요했죠. 따라서 40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번에 그나마 난이도 상급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게 10번, 15번, 19번, 34번, 38번 문제 정도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안정적, 물론 다른 과목과도 비교를 해야 되지만 안정적 합격 점수권은 여경은
85점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다른 과목에서 고득점 받는다면 상관없지만 남경은 한 77.5점 이상은 돼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다른 과목에서 고득점 받았으면 더 하위로 조정할 수는 있습니다. 자, 여러분 2025년 2차 순경시험 어느 정도는 중정도 난이도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기출 영역 기반 문제가 꽤 많았고 다만 요소에 처음 보는 지문, 약간의 지엽적인 지문도 있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평균적 난이도 수준에서는 그나마 평이한 수준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만 아쉽게 떨어질 것 같은 분들은 새로운 시작을 어느 정도 여유 가지시면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경찰학만큼은 여러분들의 그 2026년도 대비 과정에서 서진호 경찰학이 합격권 점수, 방어권 점수, 고득점 점수 받을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서진호 경찰학이 여러분들의 합격 끝까지 응원 드릴 거고요. 2026년도 과정에서 경찰학만큼은 또 저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해설 강의 여기서 마치고요. 우리는 다음에 2026년도 대비 커리큘럼으로 또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